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유세 현장 뒷얘기 그리고 후보들의 면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현묵 정치부차장,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1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보이는 숫자는 1번, 2번이다. 이게 최현묵 차장, 네. 유세 현장에서 네네. 특히 이제 수도권일 것 같은데 네. 1번, 2번이 많이 보이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그 지역 조직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뭐 119석, 93석 이렇게 의석이 많은 경우에는 수도권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뭐 기초의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조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출근할 때 지하철역 앞에 이제 문재인 후보 이렇게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은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지역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 1, 2번 유세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LED차 그리고 100만 원 스쿠터 차량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유세 차량이 이제 등장을 하죠. 보통 이제 트럭을 개조해서 LED 화면도 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이게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한 대를 대여해서 이렇게 개조해서 빌리는데 근데 요즘 이제 LED가 커지면서 막 최대 3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차량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차가 이제 한 몇백 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것까지 할 만한 비용이나 이런 그 지역구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홍보 본부장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비로 100만 원짜리 스쿠터를 해서 이렇게 소형 유세 차량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붙이고 개조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게 유세 차량까지 동원할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운동원들의 차에 붙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이제 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취재팀이 알아보니까요. 그 LED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용 기간이 보통 계약을 그러니까 17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5월 8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유세차의 기름값 그리고 운전자의 비용까지 다 합쳐서 최대 3천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이제 많은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참 100만 원짜리 스쿠터는 사진으로만 봤지 제가 실제로는 못 봤는데 이색적이어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네. 뭐 의석수에 비례하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선거 보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뭐 바른정당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 골목골목 누비고 한다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친밀감이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보면 아무래도 그 여러 사람한테 보이는 효과면에서는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세진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으로 자유한국당이 한 120억 받았다고 하고 근데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그게 250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 재산이 130억 이걸로 이제 선거 치른다는 건데 만약에 15% 득표를 못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이? 다 이제 떨고 있는데요. 15%를 못 받으면은 이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이제 절반만 받을 수 있고 10%가 안 되면 아예 못 받잖아요. 근데 15% 이하로 받으면은 이게 지금 말이 절반이지 250억에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중앙 당사가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 들어 살고 있는데 각 시도에 있는 이런 사무실까지 다 그거 다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를 못 받아서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다 쓰겠다 이렇게 이제 당에 공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간의 대결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지자들끼리도 마찰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밑그림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민주당원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저렇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저 보시면은 뒤에 현수막이 문재인 후보 현수막입니다. 예, 근데 숫자 1이 보이네요. 네, 근데 얼굴 사진이 아주 교묘하게 가려졌고 가렸네. 이름도 가렸습니다. 네. 근데 뭐 저게 예. 각도를 보면 이쪽에서 찍으면 저렇게 또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찍으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건 간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 진영에서는 저 사진을 보고 왜 하필 저렇게 세웠느냐 안철수 후보 측이 그런 이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예. 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또 반대쪽의 얘기도 나옵니다. 예. 권 기자, 그리고 가수 전인권 씨 있잖아요. 예. 이 가수가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측 지지자들에게 거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 전인권 씨가 촛불 집회에도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이번 경선에선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어요. 약간의 정치색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대선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내가 본 적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얘기는 안 통할 수 있지만 나쁜 짓은 할 사람이 아니다. 약간 두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예. 겁니다.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기사화가 돼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게 아닌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야말로 적폐 세력이 아니냐. 이제 좀 이런 집단 반발을 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 이제 지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싸움에 붙어서 별로 이제 좋을 것이 없지 않느냐. 예.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이제 지지한 전인권의 소신을 지지한다. 이 정도로 했지. 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왜 그런가. 이렇게까지 지금 싸움에 붙는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전인권 씨가 약간 조금 이 사건에 휘말린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가족 얘기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문재인 후보 먼저 가족들을 보면 특히나 이 문재인 후보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김정숙 여사와의 그 어떤 관계가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그 72년도에 이제 유신 반대 투쟁으로 뭐 감옥도 가고 그다음에 예. 뭐 고시 공부도 하고 당시엔 다 절에 가서 했죠. 네. 그다음에 뭐 그 군대 현역병으로 또 갔다 오고 이런 한 8년 연애 8년 동안 사실 그 계속해서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면회도 오고 했던 그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자신의 저서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이 자신의 아내가 네. 나의 가장 큰 우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감을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만큼 내조를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그 부인 김미경 여사를 이제 만났는데 네. 1년 후배입니다. 김미경 여사가. 근데 이제 제일 화제가 되는 건 역시 지금 내년이면 뭐 30주년 이렇게 된다는데 아직도 이제 존댓말을 한답니다. 서로 부부가. 존댓말을 하고 뭐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도 예. 존댓말을 한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부부싸움 할 때도 존댓말을 정말 한다고 하고 그렇게 예. 하겠죠. 예. 그리고 뭐 안 후보가 먼저 오면 네.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가사도 나눈다. 네. 뭐 이런 상호 존중하는 관계. 뭐 상당히 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예, 근데 상당히 안철수 후보 같은 인상깊습니다. 경우는 어머니께서 안철수 후보에게도 존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네, 안 후보가 이제 그런 어떤 남을 존중하는 자세는 자신의 어머니한테 배웠다. 네. 어머니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육이 된 거겠죠. 네. 예. 자, 그리고 권 기자, 다른 새 후보 가족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홍준표 후보 먼저 예.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뭐 좀 강하게 보이지만 아내 사랑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시골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닐 때 은행에 그 학교 앞에 있는 은행에 근무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순삼 여사가. 그래서 예. 매일 이 가난한 고학생이 이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매일 은행에 가서 1,000원씩 넣었다가 뭐 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얼굴 보는 게 낙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나에게는 달덩이 같은 사람, 이제 보고만 있어도 이제 너무 흐뭇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제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정치 활동을 할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당대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역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했던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를 후보. 얘기하자면 예. 이 아버지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유수호 전 의원 아이고, 지금은 젊었을 때 돌아가셨지만 모습이네요. 예, 예. 이분이 이제 대쪽 같은 판사로 유명했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도 약간의 이제 불이익을 받다 그렇게 알고
그런데요, 이제 아들에게 너는 꼭 이제 의협심을 가져야 된다. 비굴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마음에 박혀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한번 얘기하자면 이 남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승재 예. 씨는 그렇죠. 같이 이제 서울대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난 사이인데 예.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약간 뭐 가게를 꾸려 나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2004년에 이제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오죠. 그때 이제 모든 걸 접고 내가 내조를 하겠다. 당신이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안일 이제 뭐 육아나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하겠다고 해서 지금 14년째 가사 일을 본인이 이제 다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기자 설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